한국의 문어를 찾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율입니다. 신율. 예. 여러분, 신율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지금 또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원래 이동영 작가가 하던 거 지금 이어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와, 사실은 그 이동영 작가 코너 중에서 이동형의 촉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사실 땡땡땡의 촉은 김용민이가 지은 건데 그걸 그대로 또 갖다 쓰더니 엄경영의 촉으로 나옵니다. 엄경영의 촉. 네,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웃음만 나요. 예. 자, 우리 신율이 지난날에 어떤 논평을 했는지, 어떤 선거 전망을 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과거 논평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 지방선거 기억하시죠? 서울시장 박원순, 경기도지사 남경필, 이렇게 당선이 됐던 지방선거였지요. 자, 우리 정치평론계 펠레 신율 교수는 광역단체 17곳 중에 여당, 당시 새누리당이 14곳,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 3개 가져간다고 했고요. 서울시장은 여당, 즉 새누리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이제 새누리당 후보가 정몽준이었죠. 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새누리 8개, 새정치민주연합 9개, 서울시장은 민주당 박원순 후보가 됐습니다. 완전히 예측이 빗나갔죠. 2014년 지방선거 때. 자, 그리고 2016년 총선 때 새누리당이 140석에서 145석을 가져간다. 이랬고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100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새누리당이 122석,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한 석 차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1당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격차가 심할까요? 우리 신율 교수의 예측은 40석이 넘는다. 격차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한 석 격차고 그리고 1, 2위가 바뀌었습니다. 2017년 대선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장담 못한다. 그러면서 또 안철수를 띄워줬어요. 자, 근데 결과는 문재인 후보가 최다 득표차로 당선이 됐습니다. 1, 2위 격차가 이명박, 정동영 격차보다도 더 컸어요. 최다 득표차로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 장담 못한다더니 당선이 됐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가보지요. 네. 드루킹 사건으로 여당이 곤혹스럽게 될 것이다. 여당은 바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죠. 드루킹 사건으로. 근데 여당은 광역단체장 17개 중에 14개에서 이겼습니다. 14개에서 대승을 했다. 다 민주당이 이긴 거죠. 나머지 3개 자리는 무엇이냐? 대구시장, 경북지사. 이거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었고요. 단 1개는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였습니다. 자, 2020년 총선 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지금의 국민의힘이 1당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초과해서 180석 1당이 됐습니다. 네, 우리 신율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맞히는 게 없습니까? 아니, 뭐라도 하나라도 한번 좀 맞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답을 다 비껴가요? 아니, 이러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진짜 천재이거나, 오답을 알아야 오답만 찍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 교수님 천재십니까?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번 그 22대 총선, 이건 또 어떻게 예측하셨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작년 12월 26일에 파이낸셜 투데이하고 인터뷰하셨는데 정권 심판론은 희석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유 교수님께서. 자, 그리고 12월 31일 매일경제에다가는 21대처럼 그때 180석 아니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21대처럼 압도적인 일당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적어도 과반이 넘는 일당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월 31일 국민일보에다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국회가 이제 특별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이 거부권 행사를 두고 대통령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니,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본인이 약속했는데 그래서 그 진상을 알기 위해서 이태원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이걸 거부를 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신율 교수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말든지 중도층은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은 먹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2월 16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는 조국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정권 심판론은 희석될 것이다. 조국이 이제 신당을 만들고 총선에 출마할 뜻을 밝히니까 이제 앞으로 조국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정권 심판론은 희석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3월 5일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역구 비례대표 합해서 의석을
전망했는데 이때 3월 5일은 그 민주당 공천 논란으로 인해서 막 수구 부패 기득권 언론이 민주당을 공격할 때였죠. 국민의힘이 170석, 민주당이 지역구만 110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 3월 12일 아주경제에다가는 국민의힘이 원내 1당 과반이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3월 18일 데일리안에다가는 국민의힘이 150석 근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120석에서 130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또 선거 일주일 전이지요. 4월 3일 연합뉴스에다가는 국민의힘이 못해도 130석은 가져간다. 민주당은 140석 가져간다. 어느 당도 과반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자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긴다는 그런 주장은 철회를 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4월 8일 선거 이틀 전입니다. 한국일보에 나온 거 보니까 국민의힘이 130석 이상, 민주당이 140석에서 145석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 심판론이 먹힌 반윤석열 정당이 192석을 먹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75석이 됐습니다. 아, 신율 교수님 또 다른 관점에서 당신은 천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답은 하나도 없지만 전부 오답만 얘기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 시험 보세요. 그 모의고사 보세요. 다 1번 찍어도 그래도 4분의 1은 나와요. 점수에. 25점은 나온다고. 100점 만점 중에 25점은 나온다고. 근데 이게 전부 다 답을 기표했는데 답을 다 기록했는데 빵점이 나온다. 아, 이거는 정말 오답 천재. 오답 천재예요. 예. 자, 우리 신율 교수님 정치평론계의 펠레라는 그런 이런 오명을 지금 듣고 계신데 더 황당한 그런 예측이 또 있어요. 어떤 예측이냐? 그 언제입니까? 3월 5일자 파이낸셜 뉴스를 보면은 신율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민주연합,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이 10명 이상의 의원을 영입할 경우 새로운 미래와 함께 15석 이상을 가져갈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새로운 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합친다는 거예요. 합당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게 상상이나 됩니까? 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로운 미래가 한 5석 가져간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빵석이었어요. 비례에서 빵석이었어요. 그리고 당시만 해도 그 세종갑에 김종민은 패색이 짙었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 새로운 미래 합쳐서 15석이 되는데 새로운 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합당한다는 얘기. 와, 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예측을 합니까? 아주 그냥 뭐 스케치북에 낙서를 하시나? 선거 전망을 하는 게 아니라 낙서를 하시나 봐요. 야, 이건 정말 참 황당한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상이 가능하죠? 그리고 말이죠. 뭐 이거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너무 짜쳐가지고 2024년 대선 전망을 했는데 민주당 대선 경선 그때 이제 이재명, 이낙연 등이 이제 경선 레이스를 펼쳤잖아요. 근데 민주당 대선 경선이 결선 간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1차에서 됐잖아요. 정말 참 그 웃음만 납니다. 이 형님은. 아니 그래놓고 말이죠. 이 형님은 지금 무슨 뭔가 언론으로부터 선거 전망을 이렇게 해달라고 기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아요. 날마다 틀리는데 하나도 맞힌 게 없는데 기자들이 날마다 전화를 합니다. 전문가라면서. 뭔 전문가야? 전문가가 하나도 맞히는 게 없으면은 그건 전문가가 아니지. 그래서 나무위키에 이런 아주 신랄한 비판이 있더군요. 나무위키에 나온 신랄한 비판 읽어보겠습니다. 예측마다 결과가 정반대가 되는 한국 정치평론계의 펠레의 저주로 유명하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아니죠. 2014년 지방선거부터지요. 네. 2020년 8월 지방선거까지 총 5차례의 단위 선거를 앞두고 했던 선거 예측을 보면 놀랍게도 단 한 번도 맞춘 적이 없다. 물론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 앞에도 없고요. 심지어 비슷하지도 않았고 역대 선거에서 가히 펠레급의 예측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박성민과 펠레력 1, 2위를 다투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선거 결과는 이 사람 이야기를 반대로 뒤집으면 정확하게 맞는다. 그러네요. 정치평론을 빙자하여 보수 정당의 선거 승리를 바라는 본인의 희망사항을 주장하거나 보수 정당의 선거 승리를 위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으며 본인도 이 점을 딱히 부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희망사항이 섞인 엉터리 예측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럼 이쯤 되면은 신율에게 선거 전망을
듣고자 연락하는 기자도 국민의힘 편에 섰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맞힌 게 없는데 이런 사람을 전문가로 이렇게 규정하고 이 사람한테 선거 전망을 묻는다. 그러면 국민의힘을 기자가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메스 스토리지님, 이분은 당분간 안 잘릴 것 같습니다. 그 기존 이사님을 쫓아낸 다음 다른 이사님이 오고 나서 그 박지훈 변호사가 잘리고 저희 회사이 완전 개판됐습니다. TV 쪽 편성 갈아엎고 앵커들 다 잘리다 보니 아나운서님들이나 교통캐스터님들까지 전부 다 떨고 있어요. 프리랜서라. 그런데 이분은 너무 태평히 방송하니 화가 나더군요. 우리 같은 날파리 목숨은 벌벌 떨고 있는데, 아니 메스 스토리지님 그 YTN 쪽하고 뭐 연관이 있으세요? 아이고, 근데 여기다 이렇게 글 올리셔도 됩니까? 뭐 누군지 알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신율이 YTN 라디오에 나오는 것, 그리고 잘릴 염려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 정말 참 비극의 시대입니다. 사실 우리 신율 씨는 그 수구 부패 기득권 정권이 들어서야 방송에 나오는 사람 아닙니까? 민주정부 때 그 신율을 쓰는 PD가 있나요? 지금 신율을 YTN 라디오에 기용한 그 PD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신율을 높이 평가하는지 전 도무지 알 수 없으나, 신율이 뭐 여권하고 긴밀한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렇게 컨택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우리 신율 형님,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많이 하셨어. 많이 해먹으셨어. 언제까지 계속 저렇게 택도 없는 그런 평론하시면서 우리한테, 허접한 우리한테 이렇게 비웃음을 사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뭐 학문에만 정진하시든지. 아니 그 하나도 맞히지 못하는 선거 전망은 왜 합니까? 내가 그동안 많이 틀려가지고 내가 전망하는 게 너무 미안하다. 난 앞으로 안 하겠다. 이게 양심적인 거 아니에요? 물어본다고 다 그렇게 말을 해요. 다 틀릴 걸. 자, 그래요. 참 이런 한국의 문어들, 특히 신율 씨. 앞으로도 신율 씨한테 무슨 선거 전망을 물어본다든지 그러면 제가 그 기자의 그 이름도 공개할 생각입니다. 그렇잖아요. 신율이 맞힌 적이 없는데 이거 뭐 실력이 없는 것이 뭐 때마다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몇 석 전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 사람은 신율이 좋아하는 국민의 힘 편인 거지. 그런 놈이 기사를 써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신펠레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맞춰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저도 부끄러운 선거 전망을 한 것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틀릴 수 있다는 점을 날마다 이야기하고, 틀리면 특히 이번에 부산에서 한 석밖에 걷지 못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참 잘못된 전망을 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고개를 숙였는데요. 또 전에 보니까 이런 전망도 했더만요. 그 국민의힘이 제3당이 되고 2당이 뭐 개혁신당이 된다는 식으로 제가 전망을 했던 것이 있는데, 뭐 그때는 각 잡고 전망한 게 아니라 웃겨보려고 한 말인데,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저 역시 반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는 선거 국면에서 다 틀리진 않았어요. 이 사람보다는 타율 매우 좋아요. 그런 점은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